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수익 창출이 정지된 본 월드리딩 채널은 앞으로도 가짜뉴스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바른 뉴스의 인력편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가치와 모순되는 네오리버럴 성향의 파괴적 태도를 보이는 47개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 국민이 원할 경우 러시아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국 정부의 네오리버럴 의지에 동의하지 않은 외국인이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하일 미슈진 러시아 총리는 전통적인 러시아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와 모순되는 파괴적인 네오리버럴 태도를 강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들어갔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알바니아, 안도라, 바하마, 벨기에, 불가리아, 영국, 독일, 그리스, 덴마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스페인, 이태리, 캐나다,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루마니아,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싱가포르, 미국, 타이완, 우크라이나, 핀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체코, 스위스, 스웨덴, 에스토니아, 일본 등입니다. EU 국가 가운데는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빠졌고 나토 국가에서는 터키가 빠졌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국가는 적대 행위에 따라 러시아의 외교적, 경제적 대응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RT 편집장 마르가리타 시모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4회 유라시아 여성 포럼에서 러시아가 집단 서방을 지배하는 워우키즘 카타스트로피로부터 전통적 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세계의 정상적인 삶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력난은 유럽연합을 더 거덜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겨울 직전 유럽연합은 키예프에 전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키예프를 방문해 키예프의 경제와 파워그리드 복구 지원을 위해 39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은 키예프가 중요한 전력 인프라를 복원해 전력 수요의 15%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손실된 용량 9기가와트 가운데 약 4.5기가와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난방 시즌에 즈음해 유럽위원회는 에너지시설 복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1억 6천만 유로를 할당할 예정입니다. 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수입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은 또 리투아니아가 화력발전소 하나를 해체해 이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파티흐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유럽 소비자들이 연대의식으로 절약된 전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키예프에 더 많은 발전기와 수리 장비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적자는 올겨울 6기가와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비롤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국가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기 부족은 병원, 학교 등의 물 공급 구조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연합이 자체 공급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늘릴 수 있고 유럽 소비자들은 연대의 한 형태로 전력을 동쪽으로 보내는데 더 중점을 두기 위해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유럽의 에너지를 구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크르 하이드로 에네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는 폭격받지 않은 수력발전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력발전소는 용량의 40%, 화력발전소는
80% 이상을 잃었습니다. 유럽연합은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실질적인 인도주의 재앙이 촉발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백만의 난민이 유입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치학자 알렉산더 라르는 유럽연합 국가의 정부가 키예프와의 연대 표시로 유럽 내 전력 공급을 줄이거나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면 국민들은 불행해지겠지만 회원국들은 그런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키예프에 전기를 퍼준다는 발상인데 모든 나라가 여기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마니아의 경우 브라셀의 보상 없이 키예프에 대한 전력 공급을 거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폰데어 라이엔의 조치는 실행하기가 힘들고 시간도 충분치 않습니다. 게다가 기술적 장애도 있습니다. 변압기가 부족한 데다 규격도 다릅니다. 유럽은 400kV, 우크라이나는 750kV입니다. 예전에 키예프는 소련의 일원이었던 발틱 국가로부터 변압기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같은 여러 기술적 제약도 있지만 러시아군이 계속 키예프의 전력 인프라를 파괴할 경우 유럽의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폰데어 라이엔을 키예프에서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승리 계획은 동맹들의 빠른 결단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예프를 지원할 거면 뜸들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9월 24일에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유엔 안보리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간 김에 바이든도 만나 승리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의 승리 계획이란 것은 뻔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을 분쟁에 끌어들일 테니 미국도 빨리 개입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망한 김에 세계대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승리 계획이 마련됐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독일 타블로이드 빌트는 전선의 일부 구역에서 적대 행위의 동결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키예프 당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전투는 계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젤렌스키 아이디어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승리 계획의 부산물로 선전을 하기 위해 계속 프로파간다 스턴트를 계속해왔습니다. 무리한 꾸르스크 침공, 시뻘건 쇳물을 쏘는다는 드라곤 드론, 뜨베르 무기 창고 공습 등이 대표적입니다. 젤렌스키는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공격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유럽연합은 허용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개별 국가들은 러시아의 기세에 눌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결정하면 자기네들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아직 여기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핵 보복을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퇴임 전 자기네들 때문에 핵전쟁이 발발하는 상황만큼은 모면하겠다는 속내입니다.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젤렌스키의 승리 계획이 가치 없는 것으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젤렌스키가 플레이드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젤렌스키는 주권 없이 외부 세력에 조종되는 괴뢰라는 입장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도 젤렌스키가 뭐라 떠들든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는 계속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하면 도널드 트럼프와 바이든, 해리스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그를 만나게 될 것임을 시인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제안을 경청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트럼프의 서사가 단지 선거 메시지일 수 있다면서 그는 때로는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관건은 젤렌스키가 미국을 설득해 러시아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를 얻느냐입니다. 그러나 펜타곤의 사브리나 싱 대변인은 서방의 미사일을 묘책으로 생각하지 말라면서 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키예프의 미국 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